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반 음식점 등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서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이거를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때에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거와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이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별개의 사건, 이거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예를 들어서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2개월이다 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정지 처분, 이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률의 규정상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처분청에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이제 답변서, 반박서, 변명서가 날라옵니다. 요지는 그거죠. 우리는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이 곧 영업주죠. 영업주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므로, 이러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이제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은 추가적으로 보충할 주장이나 자료가 있으면 이제 보충 서면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대방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답변서가 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서면이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공격 방어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 방어가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했더니 이제 답변서 반박이 오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서면을 제출하고, 이렇게 3단계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안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격 방어 절차가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올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에서 결과가 나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경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간이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그 결정, 이제 재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송에서는 이제 판결인데, 여기서는 이제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용어는 뭐냐면, 주장하는 대로 청구 취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 완전히 없애라, 이거죠.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겠죠. 일부 인용은 일부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는 취소는 아니고, 영업정지 2개월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분의 1로 감경한다, 이렇게 감경하는 겁니다. 또는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40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일부만 받아들이겠다. 기각은 그 실체적인 내용, 주장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없다. 행정심판 청구한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기각입니다. 각하는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의 그 주장, 실체적인 그 내용, 이거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인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적법하기 때문에 이제 보지도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행정심판 청구는 이제 법률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이제 받은 날로부터 있으면 안날이죠. 안날이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이에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이 어찌하다 보니까 90일이 넘어버렸더라. 그러면 어떻든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진 기간이거든요. 왜 기간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본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각하시켜버립니다.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재결을 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행정심판을 딱 청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에 공격방어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나올 때까지 2,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이 경과해야. 그런데 영업정지 여기서는 2개월이잖아요. 만약에 3개월 정도 후에 나왔다 쳐요. 만약에 인용이 되거나 일부 인용이 되면 뭐합니까? 이미
2개월 동안 문 닫았다가 이미 열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실익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예,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제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할 때는 그 실익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적어도 여기서는 영업에 관한 한 실익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제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집행정지입니다. 이거를 풀어서 보면 영업정지 집행이 되는 거를 정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영업정지가 집행이 되는 걸 정지해 달라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굳이 신청하느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면 청구 자체로서 그냥 영업정지 그 처분 자체가 집행이 되는 것이 바로 정지가 돼버리면 되는데 법리상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당연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그 집행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그것만 하게 되면 영업정지 자체는 그대로 적법 유효합니다. 영업정지 그대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기각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면 여기에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이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실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야기된다는 얘기죠. 이때 영업정지가 돼버리면 내가 더욱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는데 이 영업정지가 된 거에 대해서 그 집행이 정지가 되지 않으면 나한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오케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영업정지 집행이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이렇게 해서 집행정지가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런데 이 기간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행정심판은 2, 3개월 소요되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빠르면 한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늦으면 전에 이제 공휴일까지 껴가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에 뭐 한 3주 정도 걸린 적도 있었는데 그게 아주 지극히 예외적이라고 봐야 되고 보통은 한 일주일 전후 일반적으로 좀 당긴다면 3, 4일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결과가 나와서 인용이다. 만약에 기각이다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 하지 않은 거하고 어떻든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이고요. 인용 딱 되면 집행이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021년 8월 3일 이전에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왔다면 원래는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8월 3일에 문을 안 닫고 그냥 영업을 하는 겁니다. 왜?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이 정지돼 버렸기 때문에 그냥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쭉 하고 행정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2, 3개월 동안 계속 영업을 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2, 3개월 후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 라고 나오면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했던 것처럼 그냥 영업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정지 자체가 어떤 뭐 명백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영업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일부 인용이다 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이제 변경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영업정지 2개월이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한다 그러면 이제 20일 정지로 바뀔 것이고 영업정지 2개월이 영업정지 40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변경한다 라고 하면 이제 과징금 처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변경한다 그러면 1개월로 바뀔 것이고 그때 가서 그러면 이 집행정지 신청이 그 효력이 상실되는 없어지는 것은 언제냐면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의 그 효력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그 본청구에 대한 재결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원래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집행정지가 오케이가 되면 행정심판 재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가 집행이 정지돼서 계속 영업을 하고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기각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온
나온 때 그때 가서 영업정지 2개월이 되거나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되거나 영업정지 뭐 20일 뭐 40일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기각이 돼버리면 아니 2, 3개월 후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뭐 하냐는 얘기죠. 이미 이때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서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이외에 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든가 뭐 다른 처분들 있잖아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보통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실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반대로 영업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했더니 저보다 인용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떤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제 판단할 사안인데 그 중에 하나의 요건은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나한테 실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이 우려가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인용한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행정심판 청구에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결 시까지는 그 집행이 정지가 돼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시점에서 또 많은 분들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하시는데 어떤 분이 주위 경쟁업체 이런 분이 저기는 저 영업소는 영업정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이죠. 영업정지에 대해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행정심판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해서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결정을 받아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이 정지가 돼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 아닌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그 경쟁업체에서 경찰이나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요 영업하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집행정지 신청해가지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받아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듣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이제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라든가 사건 처리 진행 상황 등을 다 고려할 때 집행정지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오늘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